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단우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라온 미술관에서 야간 관리 직원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술관이라고 하면 화려한 전시회와 멋진 작품들만 떠올리시겠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고요함 그 자체로 변하면서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처럼 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아는 적막함이 있고 그 속에서 저는 묵묵히 복도를 걸으며 전시실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 11시가 되자 저는 손전등과 점검표를 챙겨 들고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수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이던 미술관은 이제 텅 비어 있고 오직 비상구 표시 등의 초록빛만이 긴 복도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익숙한 동선대로 1층 전시실부터 차례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고 저는 습관적으로 각 전시실의 온도와 습도계를 확인하면서 작품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을 지나칠 때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2층 사무실 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라서 건물 안에는 저 혼자만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남아있다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침입자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면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큐레이터 사무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자료들은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요. 절대로요. 그것은 이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인 서은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차분한 말투로 유명한 그의 목소리치고는 묘하게 긴장감이 묻어 있었고 뭔가 다급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문 옆 벽에 몸을 숨기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는데 은결 씨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젊은 여성에게 건네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직원 평가 자료가 다 여기 있어요. 면접 예상 질문이랑 심사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평가 항목도 전부 정리해뒀으니까 이것만 잘 준비하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서류를 받아든 여성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하면서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은결 씨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키듯 무언가 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있을 정직원 선발 시험은 저를 포함한 모든 계약직 직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였고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장면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도대체 제가 무엇을 본 것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과연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순찰을 마친 저는 야간 근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까 목격한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서은결 큐레이터는 이 미술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고 관장님의 신임도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특정 지원자에게만 시험 자료를 몰래 건네준다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였지만 제가 이것을 문제 삼았을 때 과연 누가 저를 믿어줄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야간 관리 직원일 뿐이고
계약직 신분으로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저만 미술관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그동안 이곳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증거도 없이 그냥 목격만 했을 뿐이니 은결 씨가 잡아떼기만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만 거듭하던 저는 결국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고 어쩌면 제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고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동이 트기 시작하자 저는 순찰 일지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미술관 밖으로 나서니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치면서 정신이 조금 들었고 저는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밤마다 목격했던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출근길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미술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익숙하고 편안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그저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며 상황을 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안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국제 전시 유치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특히 정직원 선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계약직 직원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휴게실에서 만나면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나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마다 관장님은 국제 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번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라움 미술관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셨고 특히 정직원으로 선발될 인재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미술관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는데 과연 공정한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에 저는 우연히 동료 계약직 직원인 민준 씨와 식당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전시 기획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으로 저보다 1살 어리지만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정직원 시험으로 흘러갔습니다. 형, 솔직히 너무 불안해요.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거든요. 민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그 역시 제 마음을 아는지 쓸쓸하게 웃으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는데 그들은 최근 서은결 큐레이터가 특정 지원자들에게만 유독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은결 선배님이 신입 김지원 씨한테만 엄청 잘해주시던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지원 씨는 아직 경력도 얼마 안 됐는데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꾸 참여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도 잘 안 주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날 밤 목격했던 장면이 떠올랐고 김지원이라는 이름이 바로 서류를 받아들었던 그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제가 본 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부정행위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증거가 없었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주의 깊게 미술관 안의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순찰을 하면서도 낮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 직원분들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은결 큐레이터는 교묘하게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줄이고 있었는데 중요한 회의에 특정 사람들만 빼놓고 소집한다거나 프로젝트 배정을 할 때 실력 있는 지원자들에게는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업무만 맡긴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민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척 어두워 보였고 어깨도 축 처져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오늘 있었던 팀 회의에서 자신이 준비했던 전시 기획안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밤새워서 자료도 조사하고 기획안도 여러 번 수정했는데 은결 선배님은 보시자마자 바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씨가 제출한 비슷한 내용의 기획안은 바로 승인하셨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조작이었고 은결 큐레이터는 김지원을 정직원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체계적으로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순찰을 돌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나서서 이 부정을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미술관에서의 제 미래는 끝장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민준 씨 같은 성실한 사람들이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좌절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미술관 전체가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썩어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 큰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해 저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날을 위해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고 미술관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거세게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밤 11시에 순찰을 시작했고 두툼한 점퍼를 입고도 복도를 걸을 때마다 스며드는 냉기에 몸을 잔뜩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미술관 안이 평소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그저 바깥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층 전시실들을 점검하고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저는 복도 한쪽에 설치된 온도계를 무심코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섭씨 22도를 유지해야 하는 실내 온도가 영상 15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이것은 귀중한 미술 작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으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급히 다른 전시실의 온도계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지하에 있는 중앙관제실로 내려가 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미술관 전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중앙 시스템의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등이 여러 개 깜빡이고 있었고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경보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매뉴얼을 꺼내 들었지만 이런 대규모 시스템 고장은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침착하게 비상 연락망을 꺼내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하며 긴급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관장님과 서은결 큐레이터를 비롯한 주요 직원들에게도 연락을 돌렸는데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그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탓할 시간도 원인을 따질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억 원 가치의 작품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설팀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30분 이상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 작품들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2층 특별 전시실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19세기 유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지하 수장고에는 더욱 귀중한 소장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3년간 밤마다 이 미술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익혔던 모든 지식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전시실의 구조와 동선, 비상전력 공급 장치의 위치, 작품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방법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고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하 수장고로 달려가 비상 발전기를 작동시켰고 최소한의 전력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명과 장비들의 전원을 하나씩 차단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30분쯤 지났을까 미술관 정문이 황급히 열리면서 관장님과 서은결 큐레이터 그리고 몇몇 주요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관장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시려 했고 은결 큐레이터는 전시실들을 돌아보며 작품들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팀도 도착했지만 그들 역시 시스템을 살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 메인보드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고 아무리 빨라도 내일 오전은 되어야 수리가 가능합니다. 시설팀장의 말에 관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특히 습도까지 급격히 낮아지면서 작품들의 균열이 생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자칫하면 미술관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귀중하고 민감한 작품들을 일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나머지 작품들은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관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들이 너무 무거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술관의 구조와 각 공간의 특성 그리고 작품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동선에 대해 설명했고 비상시를 대비해 보관 중인 특수보호 커버와 항온항습 장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관장님과 직원들도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곧바로 모두가 힘을 합쳐 작품 이동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각 전시실을 돌며 어떤 작품을 먼저 옮겨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했고 이동 경로와 보관 위치를 지시하며 직원들을 이끌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야간 관리 직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고 마침내 모든 중요 작품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채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니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 하늘이 보였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장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수고했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의 재난은 이렇게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제가 이 미술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재난이 지나고 며칠 후 미술관은 시스템 복구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부 전문 업체가 들어와 고장난 온도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점검팀은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 중앙 서버의 로그 기록들을 샅샅이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미술관 내부 전산망의 모든 접속 기록과 파일, 이동 내역들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낮 시간대에도 시스템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미술관에 남아있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관제실에서 기술자들이 서버 점검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기술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동료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지난달 말부터 특정 계정에서 인사평가 관련 폴더에 접속한 기록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업무 시간이 아닌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접속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접속 기록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은결, 바로 제가 그날 밤 목격했던 큐레이터의 이름이었고 접속 날짜와 시간을 보니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던 날 직전부터 집중적으로 자료에 접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업무상 접속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침착하게 기다리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스템 점검팀장은 발견한 이상 징후들을 정리해서 관장님께 보고했고 관장님은 즉시 비상 간부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 준비를 하면서도 회의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단단히 닫혀있는 문 너머로 격앙된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심야 접속 기록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특히 정직원 선발 시험을 앞둔 계약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다가와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혹시 들었어요? 누군가 인사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소문 말이에요. 만약 정말이라면 이번 시험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민준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희망의 빛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관장님 비서실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지만 지난번 재난 때 보여준 활약 덕분이었는지 비서는 친절하게 면담 시간을 잡아주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먼저 그날 밤 수고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제가 목격했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은결 큐레이터가 김지원에게 평가 자료를 건네주던 장면, 그 이후로 관찰했던 불공정한 대우들, 그리고 최근 발견된 서버 접속 기록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관장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제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 직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목격한 것 외에 확실한 물증이 더 필요합니다. 혹시 그날 밤 다른 증거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최근 며칠간 조용히 조사했던 내용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야간 근무 중 관제실에서 확인한 통신 기록, 로그들, 그리고 제가 목격한 날짜와 시간대의 보안 카메라 영상 기록 요청서를 관장님께 건넸습니다. 사실 저는 보안 책임자에게 부탁해서 그날 밤 2층 복도의 영상을 미리 확인했었고, 비록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서은결 큐레이터와 김지원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제가 건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즉시 내부 감사팀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이번 일을 용기 있게 알려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돕겠다고 대답했고 관장실을 나서는 제 등에서는 긴장이 풀리면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미술관 전체에 충격적인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서은결 큐레이터가 정직원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자료를 유출하고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직원 선발 시험은 전면 무효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실시될 것이라는 발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그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계약직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와 꽉 껴안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그저 웃으며 이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고 저는 비로소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은결 큐레이터의 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 라움 미술관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긴급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하셨고 단상에 서신 그분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직원들은 숨죽인 채 관장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저 역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은 우리 미술관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관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그분은 앞으로 라움 미술관이 취할 개혁 조치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모든 인사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으며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서 앞으로는 누구든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관장님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 개인 면담을 하자고 하셨고 저는 다시 한번 관장실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인사팀장과 전시준비팀장도 함께 자리하고 계셨고 그분들은 모두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제게 앉으라고 권하신 후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하단우 직원, 당신은 지난 재난 상황에서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내어 이 미술관을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재야말로 라움 미술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고 관장님께서 건네신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직원 채용 통지서가 들어 있었고 저는 그 글자들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간 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오기를 꿈꿔왔는데 이렇게 현실이 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미술관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다짐이 담겨 있었고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인사팀장님께서는 다음 주부터 전시 운영팀 소속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국제 전시 준비 작업에도 참여하게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재실시된 정직원 선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감사팀의 철저한 감독하에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민준 씨를 비롯한 여러 유능한 계약직 직원들이 당당히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합격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기쁨을 나누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형이 용기 내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기회를 잃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고 앞으로 함께 더 나은 미술관을 만들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저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목격했던 부정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기로 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전시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미술관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귀중한 작품들이 속속 도착했고 새롭게 정비된 시스템 덕분에 모든 작품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전시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직원 신분으로 전시 운영의 핵심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동안 야간 근무를 통해
익혔던 미술관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막 전날 밤, 저는 최종 점검을 위해 전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복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전시 책임자로서 환하게 밝혀진 조명 아래를 걸으며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전시실을 지나면서 완벽하게 배치된 작품들을 바라보니 가슴속에서 뿌듯함과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드디어 국제 전시 개막일이 밝았고 라움 미술관의 로비는 각국에서 온 귀빈들과 언론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개막 연설을 통해 이번 전시가 가능하게 된 과정에서 겪었던 시련과 극복의 이야기를 간략히 언급하셨고, 특히 위기의 순간에 미술관을 지켜낸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객석 한쪽에 앉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미술관의 역사에 작은 한 획을 그었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했습니다. 전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연일 관람객들이 몰려들었고 국내외 언론에서는 라움 미술관의 성공적인 국제 전시 개최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투명한 운영 시스템과 철저한 작품 관리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는 미술관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시가 끝난 후 정리를 마치고 미술관을 나서는데 석양빛이 건물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미술관 건물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제가 근무하는 직장이 아니라 제가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소중한 공간이었고 정직과 용기가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뒤에서 다가와 제 옆에 나란히 섰고 우리는 함께 미술관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도 저와 같은 다짐이 느껴졌고 우리는 앞으로 이 미술관을 더욱 훌륭한 곳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한때는 그저 밤을 지키는 야간 관리 직원이었지만 이제는 정직원으로서 라움 미술관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했지만 결국 진실과 용기가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새로운 시작이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첫 장입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